네,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결국 그 파이자, 미국의 제약회사 파이자가 약값을 내리기로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잇따라 제약회사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 의약품의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계속 이런 말을 했죠. 그 얘기는 바꿔 말해서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 약품의 가격이 다른 선진국에서 판매되는 약보다 더 비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적으면 50%, 많은 건 막 3배까지 비싼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나라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한국보다도 훨씬 비싼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에 따라서 제약사들이 그 미국 내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약값 판매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제약사의 이제 구상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우리 미국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의 가격이 내려가면 좋죠. 그리고 사실 너무 비싼 것도 사실이니까. 자, 일단 미국 내 가격 얘기를 해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그 앨버트 불라 파이자의 CEO와 함께 그 브리핑을 개최했는데요. 그 브리핑에서 파이자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신약을 최혜국 대우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혜국 대우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자, 최혜국 대우 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제약사가 미국 외의 다른 선진국에 적용하는데 그 선진국이라고 가격이 다 똑같이 파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와는 그 최혜국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다른 어떤 선진국의 나라보다도 가장 싸게 판매하는 이런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그 최혜국 협약을 맺은 그 나라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싸게 판매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름 라인에 가장 싼 가격에 팔라 이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내는 그런 가격을 똑같이 낼 것이다. 그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자가 현재 통용되는 가장 인기 있는 약을 모든 소비자에게 50% 이상 크게 인하된 가격에 제공하는데 파이자의 CEO와 그리고 내가 같이 동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제약사와도 그러니까 파이저가 온 세계의 모든 약을 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큰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파이자 외에도 다른 제약사와도 이와 유사한 합의를 지금 곧 할 것이다. 그래서 합의를 위해 지금 협상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그 7월 달인가요? 그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서한을 다 보낸 적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60일 내로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라라는 그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내 제약사, 미국 회사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다 만드는 거 아니고 또 글로벌 제약사라면 미국에서 안 만들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오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가 7월 31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60일 이내니까 딱 맞네. 9월 마지막 날, 결국은 파이자가 60일 되는 마지막 날, 9월 마지막 날 어제 결국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결국 손을 든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제약사가 파이자처럼 미국 내 가격을 낮출 것이다라면서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는 가격이 좀 더 오르겠지만 우리 미국 내 가격은 엄청나게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미국 내 약값 너무 비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가격을 내리면 손해라는 표현보다는 미국 내에서 가격을 내리면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그런 매출 올리던 그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 내에서 내리면 자기네 나름대로 또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에 좀 구멍이 뚫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미국에선 내리지만 지금까지 좀 싸게 공급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구상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싸게 받고 그걸 다른 나라에 받아서 메꾸겠다라는 구상이죠. 미국의 우리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너무 비쌌어요. 한국 같은 거에 비하면 한국의 그 가격 비하면 너무 비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제약사들이 미국 외의 국가에서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 같다라는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약값이 내려갈 것 같다. 뭐 일단은 전부 다는 아니고 파이저. 그리고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파이자의 약값이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부도 무역 협상 등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가격 인상 압박을 계속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미국 내 약값이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일인 건 뭐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데 몇 퍼센트, 얼마나 내려갈까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죠? 네. 요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최혜국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중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그 나라보다도 더 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혜국 대우를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아직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디테일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미국 내 그 브랜드 약품 가격은 해외 예보보다 지금 한 3배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기준으로 추산을 해보면 지금보다 적은 건 뭐 50% 정도 가격이 내려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좀 많은 것은 그동안 좀 많이 비쌌던 것은 최고 한 80% 정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냐? 요건데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파이자 CEO가 어제 그 날짜까지 명시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또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그리고 약별로 각 약별로 몇 프로 요거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으로 우린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몇 월 며칠부로 유효하다. 그리고 어떤 약은 몇 %다. 요걸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때는 이때다 하고 지금 이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 엊그저께 들은 바 있는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네요.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외국 인재 유치를 목표로 비자 카테고리를 하나 신설했는데 K비자라는 것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외국인 기술 인력 유입 장벽을 대폭 10만 불이라는 신청 수수료를 놓고 이제 대폭 높인 것과는 달리 중국은 장벽을 낮춰서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인재들을 그리고 미국으로 갈 수 있을까 쭈삣대는 그런 인재들을 적극 끌어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제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외국의 유능한 청년, 이 과학기술 관련 인재를 대상으로 해서 K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내외 유수 대학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 수학, 스템 분야를 학위를 취득했거나 아니면 그 관련 분야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인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보통 스템이라고 말하죠. 스템, STEM, S는 사이언스, 과학이죠. 그리고 T는 테크놀로지, 기술, E는 엔지니어링, 공학,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M은 매스메틱스, 수학. 그래서 스템이라고 하는데 과학기술, 공학, 수학. 이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중국이 K비자라는 걸 만들어 갖고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K비자를 받으면 중국에서 교육, 과학기술 문화 그런 분야의 교류나 창업, 비즈니스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자도 주고 그래서 중국에 들어오면 적극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다른 비자보다 입국 횟수나 유효기간 같은 것도 늘려주고 체류기간도 훨씬 더 편하게 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이 K비자를 받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세부 자격 기준은 구체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각국 중국 대사관과 각국 중국 영사관 등등을 통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발표 내용이 공고가 가면 또 이제 저희가 입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뉴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 K비자가 기존에 중국의 R비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미국의 H-1B랑 비슷한 건데 그 R비자와는 달리 고용주의 초청장 없이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디퍼런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빅 디퍼런스입니다. 미국의 H1B는 고용주가 초청을 해야 하고 고용주가 그러니까 스폰서가 돼야 되죠. 그래서 10만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사실은 고용주 회사가 내는 거거든요. 나를 데려가는 어떤 회사가 나를 데려가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 회사가 나 때문에 10만 달러를 정부에 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서로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중국은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고용 스폰서 되는 회사가 없어도 된다. 내가 정말 그런 분야의 관련 전문가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해서 당신은 맞아 땅땅땅 K비자 그냥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가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되게끔 자유스럽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H1B 비자보다는 훨씬 더 좀 혜택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8월에 국무원 발표로 이 K비자 신설 계획을 알린 바 있습니다만은 최근 미국의 그 H1B 비자 수수료 폭등 문제 등이 이제 나오자 갑자기 더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를 좀 빨리 서둘러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9일인가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현행 $1,000에서 10만 달러로 올린다. 뭐 이렇게 포고문에 서명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핵심 인재 유입 통로를 흔드는 자충수가 될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중국이 그 K비자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 인재 경쟁에서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H1B 비자의 수수료 폭탄으로 지원자들이 대안을 찾는 상황에서 중국의 K비자 도입은 절묘한 타이밍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변호사들은 미국은 장벽을 높이고 중국은 장벽을 낮추는 그런 상징성이 매우 강한 그 K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변호사는요. 외국 기술 인력이 중국의 K비자를 보면 적어도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이제 우수한 인재니까 미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데 미국에 내가 가서 일하려면 나를 부르는 회사가 10만 달러씩 막 내야 되고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지만 해주겠다고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나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회사에. 그만큼 또 뭘 프로바이드 내가 컨트리뷰트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부담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중국의 K비자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가 해준다면 그 사람이 상당히 흔들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K비자가 미국 H1B 비자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뭐 완벽하지는 못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연령이나 학력 또 경력 요건이 조금은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정확해야 내가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그리고 심사를 받을 때도 정확하게 내가 왜 여기 내가 거부됐는지 왜는 accept 왜 됐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좀 한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건 아마 중국 정부가 모호한 걸 좀 클리어 시키면 이 한계도 뭐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재정적인 인센티브 플러스 영주권을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가족 초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요런 세부 내용이 아직은 발표가 안 됐다. 요게 조금 단점으로 나오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아마 그것도 곧 발표할 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 중국 정부가 뭐 K비자라고 이렇게 혜택이 많은 걸 해주는데 무슨 뭐 가족 초청이니 뭐 영주권을 추후에 해주니 안 해주니 뭐 그런 발표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저는 언어 문제 그리고 이제 문화 문제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영어는 뭐 한국에서 평생 살았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영어는 다 하잖아요. 또 뭐 하나 말하면 뭐 다 알아들을 정도는 되고. 그런데 중국어는 정말 별도로 내가 따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문화 문제. 우리가 평생 한국에 살았다 하더라도 미국에 왔을 때 미국 문화가 뭐 100% 딱 내 옷에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우리가 미국 문화는. 그리고 익숙하기도 하고 뭐 음식이나 뭐 음식은 중국도 괜찮나? 네, 여하튼. 근데 이제 그런 문화 문제를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 느끼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전혀 중국을 안 가봤을 때 잠깐 놀러 뭐 일주일, 이주일 가는 거 말고요. 살러 간 것과는 얘기가 다르니까. 중국에서 사는 문제는 또 미국에서 사는 문제와 다르니까 그런 문화 문제,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정치 체제 뭐 이런 문제,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마 그래서 중국이 그 K비자에 대한 혜택을 좀 포괄적으로 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 특히 이제 H1B 소지자의 한 70%가 인도 출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비중이 큰데요. 중국과 인도는 이 국경 분쟁 등 오랜 갈등이 있어서 그 인도 사람들 인재들이 중국으로는 안 갑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인재들 인도의 인재들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스페셜리 스템 관련 과학, 기술, 수학 이쪽에는 인도에 뭐 현실적으로 뭐 나름대로 이제 인재가 많은 건 뭐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 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뭐 인재들도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인도 인재들이 중국으로는 안 갈 것이다. 이제 이런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K 비자가. 그래서 인도의 현지 변호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재들이 미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즉 인도의 인재들이 미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자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또 시민권 획득 기회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H1B로 오면 추후에 뭐 영주권으로도 갈아탈 수 있고 결국 뭐 결혼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은 그런 궁극적인 생각이 있는데 중국에는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K비자 받아서 혜택 받고 일해서 돈 많이 벌면 내가 거기서 평생 사는 것까지는 좀 약간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K비자의 한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한 가지 플러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중국에서 그런 그 혜택을 주는 비자를 왜 하필이면 K비자라고 했는지 좀 불편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다 K가 붙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준다는 그 비자에 K비자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K비자? 이거 코리아 가는 비자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요즘 뭐 한국 거는 무조건 K를 붙이니까요. 근데 하필이면 중국이 왜 그 비자를 K비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착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C비자라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C비자보다는 K비자가 뭐 듣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은근히 한국 걸로 좀 오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전문직 취업 비자, 많은 혜택을 주는 그 비자가 C비자 아니고요. K비자입니다. 자, 국방부의 피트 헤그세스 장관. 이제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장성급 군인들을 모두 소집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군 리더를 잘못된 이유로 진급시켰다. 그들의 인종이나 뭐 성별 이런 거를 할당을 해주느냐고 소위 이른바 역사상 뭐 어떤 최초 뭐 first 뭐 첫 번째 흑인 장성, 뭐 첫 번째 여성 함대 제독, 뭐 이런 거를 할당을 해주거나 또는 뭐 기록을 세우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너무 쓸데없이 그 진급을 많이 시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일견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과도하게 세심하고 누구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그런 리더십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백인이 아니라 흑인도 한 명 껴줄게. 당신도 그러면은 흑인이니까 장성. 여성도 한 명 껴줄게. 뭐 이런 배려를 위한 리더십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가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급에서 그러니까 무슨 각 부서에서 기준을 충족시키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규율을 지키고 건강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당신은 즉 그 해당되는 군인 당신은 아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군인답지 않으면 진급도 안 시키고 아예 아웃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늘부로 모든 병과의 기준을 가장 높은 남성 기준으로 복원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해병대예요. 그런데 신체 조건이 좋고 뭐 체력도 좋은 남성 군인이 있고 여성 군인이 있는데 뭐 객관적으로 신체 조건이 좋은 이 남자 군인을 여성 군인이 체력적으로 능가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여성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안해주고 하는 이런 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다 필요 없어. 이 일정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아웃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군사 훈련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계급의 장병에게 매년 2차례 체력 시험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그 체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전역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군인이나 머리를 길게 기르는 군인이나 이런 군인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각 수염 다 자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싫고 수염 기르고 싶어? 그럼 군대 나가라라는 얘기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솔직히 말해서 전투 대형이든 어떤 대형이든 뚱뚱한 군인을 보는 게 나는 지겹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투 요원이에요. 그러면 뚱뚱한 사람이 있진 않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사무직이야.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작전병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밖에 나가서 진짜 전투를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뭐 좀 뚱뚱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헤그세스 장관은 뭐냐면 전투병과 군인이든 아니면 무슨 작전병과든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 행정병과든 군인 유니폼을 입었는데 뚱뚱한 모습 난 정말 꼴 보기 싫다. 뭐 이렇게 정말 보기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꼴 보기는 아니고요. 보기 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펜타곤 복도를 지나는데 원스타, 투스타, 별을 다른 장성이 지나가는데 배 이렇게 나오고 뚱뚱한 그 장성이 지나가는 그 꼴 나는 절대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전투병과 남성의 신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체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면도를 하지 않고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면 군인으로서 용납해주지 않겠다. 만일 그러고 싶다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라.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가라.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어제 전군의 그 원스타 이상 장성급 장성급 장군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00명의 장성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800명의 장성이니까 뭐 원스타도 있고 뚜리스타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평균 한 투스타만 돼도 별이 1600개가 뜬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런 조치가 여성의 군 복무를 막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적군의 총탄은 당신이 남자인지 당신이 여자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고, 국방부 시대가 왜 끝나? 국방부라는 이름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전쟁부라는 이름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수행, 전쟁 준비, 그리고 승리하기 위한 준비뿐이다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평화주의는 인간 본성과 역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평화주의는 정말 순진하고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방어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수호자가 아니라 전사를 훈련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제 방어적인 개념. 그러니까 국방부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국방부라고 말할 때 한국말로 국방부라고 말할 때는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지만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은 바로 그 이해가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국방부가 Department of Defense잖아요. Defense. Defense가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계속 방어만 해야 돼? 누군가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 이상 공격하는 공격자가 될 수도 있는데 왜 방어만 해야 돼? 그래서 Department of Defense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디펜스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Department of War. 전쟁부의 시대를 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복무 중인 800명의 장성 가운데 지휘관들이 이례적으로 어제 이제 소집이 싹 다 돼서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헤그세스 장관은 그렇게 연설을 했고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도 지휘관들 앞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 여하튼 헤그세스 장관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전쟁부인가요? 네. 예, 전쟁부의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헤그세스 장관은 앞으로 리더십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라면서 만약 내가 오늘 한 이 연설 또 내가 오늘 한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만들었다면 당신은 명예로운 전역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체력 시험도 볼 거야. 전사를 키울 거야.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체력 시험을 군인에 맞게 할 거야. 그리고 뭐 뚱뚱하고 막 배 이렇게 나고 뚱뚱한 그런 장성들 난 보기 싫어. 막 이런 말이 마음에 거슬려서 그게 말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그냥 나가라.
군복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쟁부가 어떻게 물갈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요거 좀 제가 치울게요. 요거 이제 집 뒷마당에서 기르던 꽃인데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좀 갖다 놨는데, 이 꽃에서 이게 장미의 일종인데요. 향기가 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뭐 꽃 알러지는 없어요. 뭐 심하진 않은데 여기 향기가 나오고 꽃이 꽃가루 같은 게 조금 있네요. 심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살짝 말씀드리는데 목이 조금 잠길라 그래서 뭐 요거 보실 만큼 보셨으니까 요거 옆으로 좀 옮겨 놓고 제 목이 안 잠기는 게 더 낫겠죠? 네, 좀 잠깐 옮겨 놓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다음 소식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가 조금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소식도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요. 그거는 어디냐면 오하이오 주에서 그 한인 그 장미 마사지라는 마사지 샵에서 한인 여성분들이 어떤 정말 부끄러운 그 범죄를 짓다가 일망타진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뭐 한인 무슨 마사지 샵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건지 알겠어 대충 아시겠죠? 네,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소식 요거는요, 조금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게요. 그 한인 여성이 요거 이제 버지니아 페어팩스 거기 한국 분들 많이 사시죠? 제 친한 대학교 때 친구 한 명도 거기 살아요. 누구라고 거기 워싱턴 장로교회 큰 교회에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인가 워싱턴 장로교회 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방송 장비 이렇게 하는 그런 대학교 때 같이 대학 방송국에 있던 친한 친구가 거기 있어요. 페어팩스. 거기 지역에서 발생한 소식인데요. 한인 여성이 주택 내에서 남자친구가 실수로 발사한 총에 맞아서 그대로 숨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기 함에 총을 이렇게 넣어두려고 했던,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넣어둘게 하고 총기 함에 총을 이렇게 넣어두려고 하다가 이게 실수로 부딪히면서 탕 하고 나간 거예요. 총이 발사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인 여자친구가 총에 맞아 사망한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도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고의냐 아니냐 확신을 못하지만 일단 경찰 발표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지역에 위치한 한 주택 3층에서 31살 리차드 후인이라는 남자가 총기 상자에 총을 넣던 중 우연히 총이 발사돼 옆에 있던 한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연인지 고의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이 초기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그쪽에 계신 분들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경찰이 발표한 일단 초기 발표 내용에 따르면 리차드 후인이라는 남성이 본인 말로는 실수로 잘못 발사한 총알이 아래 2층에 있던 올해 30살에 어떻게 3층에 있었는데 2층에 있는 사람을 맞는데 그게 사망하게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기자 생활했는데 사실은 쉬운 그 확률은 아니다라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아래 2층에 있던 올해 30살의 한인 여성 제니퍼 김 씨를 향해서 나라가 그녀를 맞췄습니다. 오발 사고를 일으킨 이 남자친구는 현장에서 김 씨에 대한 응급 처치를 시도했으며 김 씨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리차드 후안의 여자친구다. 둘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다라고 이제 그런 관계다라고 이제 확인을 경찰이 했습니다. 자, 리차드 후인이라는 남성은 건물 내 총기 불법 발사 혐의로 체포됐고요. 보석금 없이 일단 페어팩스 카운티 구금 시설로 이송이 돼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오발 사고가 발생한 원인 그리고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그 사고 경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우리 한인 커뮤니티 크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최근 캄보디아, 태국 이런데 좀 웬만하면 여행 가실 일이 없다면 굳이 일부러 여행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한국인인 게 알려지면 타겟이 됩니다. 왜? 돈 많은 걸 알아서.
네. 캄보디아 프놈펜 번화가에서 한국인 안전을 또 한 번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한국인 남성이 카페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 현지인 1명이 갑자기 달겨들어서 이 한국인 남성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 한국인 남성은 그 괴한들에 의해서 강제로 차량이 막 태워지는 순간이었지만 현장의 경비원과 그리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 덕분에 차량이 막 출발하기 전에 결국은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범죄자들을 체포했는데 체포 과정에서 권총과 실탄 그리고 마약 등 범행 도구와 여러 가지 불법 물품 등도 함께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약물들 이런 거. 그리고 이번 사건은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더 캄보디아에서 이 한국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태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 반대로 말하면 여성분들만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위험에 그냥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태국 요 나라는 특별히 무슨 중요한 일 때문에 갈 일이 없으시면 무슨 여행 때문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갈 일이 있더라도 정말 정해져 있는 그런 루트로만 다니시지 혼자 이렇게 맘대로 다니는 거는 좀 잘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딜 여행 가도요. 뭐 이렇게 뭐 단체 여행 그것도 뭐 장점은 있지만 제가 이제 여행 가도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 현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걸 좋아하는데 캄보디아나 태국은 잘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현지인처럼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워싱턴 DC 쪽에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씨름이요. 추석 기간에 이 미국에서 존재감을 뿜뿜 발휘할 방침입니다. 추석이 언젠지 아시죠? 날짜로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인가요? 10월 6일. 네. 대한씨름협회는 이번 주 토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25 추석맞이 문화행사에서 그 씨름 시범단을 워싱턴에 파견해서 한국 전통 씨름을 워싱턴 DC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과 그리고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있죠. 스미소니언 국립에이시안 박물관. 이게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 한국의 씨름이 워싱턴 DC 현지 미국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됩니다. 이들은 씨름 시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합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뭐냐면 한국의 씨름 선수들이 와서 이제 막 시범을 보여주고 그걸 조금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온 그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발렌티어를 구해서 한번 같이 씨름을 해보는 체험을 해보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게 됩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있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저거 많이 쓰시나요? 챗 GPT? 저는 가끔 뉴스를 전할 때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드릴 거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가끔 들어가서 사용을 하면 정말 몇 달 전에 쓸 때보다 최근에는 점점점 좋아진다는 걸 제가 느껴요. 이것도 뭐 무료 버전도 있고 한 달에 뭐 20몇 불 유료 버전도 있지만 뭐 무료 유료 다 충분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게 챗 GPT잖아요. 그런데 챗 GPT를 하다가 그 사이트 안에서 무언가 물품을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 기능의 이름은 뭐냐면 뭐 굳이 번역한다면 즉시 결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인스턴트 체크아웃 이라는 것입니다. 체크아웃, 인스턴트 체크아웃. 요걸 출시합니다. 이 기능은 우선 미국의 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Etsy라고 있죠. Etsy, ETSY. 그 Etsy라는 게 이제 온라인 그 뭐 비싸지 않은 그런 소액의 물품들을 전문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그게 Etsy잖아요. 그 Etsy와 연동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연동된다고 해서 챗 GPT 쓰다가 뭐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걸 살라고 누르면 Etsy로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Etsy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챗 GPT 안에서 Etsy를 이용해서 이 안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다시 챗 GPT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트 체크아웃 기능은 뭐 유료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 이용자들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챗 GPT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무료도 충분히 좋은 내용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하루에 그냥 심심하시면 챗 GPT 들어가서 우리 동네 오늘 날씨가 어때 뭐 이런 거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뭐 아주 정말 내가 있는 이곳을 알아갖고 금방 해줍니다. 그래? 그러면 한 달 뒤에 날씨는 어때? 막 재미 삼아서 아무거나 해보십시오. 일주일 뒤에 날씨는 어때? 뭐 이런 거. 자, 챗 GPT 아주 재미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초기보다 지금 아주 많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걸 얼마나 좀 스마트하게 잘 얘가 대답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정말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괜히 쓸데없이 게임하느니 이게 더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챗 GPT에서 그렇게 많은 정보 얻고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소위 놀다가 이제 온라인 쇼핑까지 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흥미롭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